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이고요.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지어낸 그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워렌 버핏은 성공적인 그러한 투자가로서 지금 역사에 남을 정도의 그러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손절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손절을 하는 순간에 돈을 잃게 되는 것일 텐데요. 뭐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에 또 하나의 그 원칙은 뭐냐면요.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아니지만요. 뭐 복잡한 모든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애용하고 있는 정교한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하고 할 것인가는 그 종목 간의 그 비중은 오로지 이제 워렌 버핏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떠한 그러한 수학적 공식이든 그러한 투자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워렌 버핏의 분산 그리고 손절 이러한 원칙들을 좀 엮어서 한번 그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분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이 주장했듯이 자기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일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한 개 종목에 투자했을 때와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종목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정은 똑같이 10%의 각 종목당 평균 10%의 이익이 나고요. 또 손실도 마찬가지로 10%의 손실에서 우리가 이제 청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가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요. 일단은 이제 가정을 그렇도록 이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이익과 10%의 손실에서 또 이익으로 청산할 확률이, 그러니까 이익으로 청산할 확률이 손실로 청산할 확률보다도 좀 높다 이거죠. 52%로. 사실 저번 영상에도 밝혔듯이 투자 전문가나 뭐 고수라 하더라도 52%를 넘기는 참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52%라는 10년간 평균 승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한 달이나 일주일, 뭐 1년 정도로서는 뭐 8, 90%도 넘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10년간 평균 52%의 승률을 기록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 승률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확률 그리고 이익에 대한 수익률, 손실 확률 그리고 손실에 대한 수익률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0.004 이거는 이제 0.4%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52%의 승률로 10%
이익과 10% 손실에서 청산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건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종목, 즉 11개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조건은 한 개 종목당 조건과 똑같습니다. 1개 종목당 승률, 그, 어, 이익이 날 확률 52% 똑같습니다. 근데 11개 종목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6개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제 뭐 이익과 손실이 똑같으니까 6개 이상 종목에서 이익이 날 확률은 이산분포 계산기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0.54, 즉 55.4%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승률보다는 52, 한 개 종목에 대한 승률보다는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률이 올라갔음에도 이익이 나올 승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한 개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다가 종목 수를 곱하고요. 그만큼 종목 수가 늘어난 만큼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종목 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0.4%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1개 종목에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똑같이 0.4%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산분포 계산기에 의해서 이익이 나올 101개 종목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나오려면 51개 종목에서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 확률은 65%로 올라간다. 승률은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똑같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종목별 개별 승률이 같은 상황에서 종목 수를 아무리 늘려도 기대값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몰빵을 하나 여러 종목에 분산을 하나 수익률은 같다는 것이 앞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검증한 바이고요. 하지만 종목 수가 늘어나면은 매번 손익평가, 손익 대비 이익의 승률은 올라간다. 이익이 나올 승률은 올라가지만 그 대신 뭐가 이익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기대 수익은 갖게 된다. 승률은 올라가지만 이익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기대 수익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남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의아한 것은 분산의 효과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요. 승률이 52%일 때 연속 5번 이상 손실이 날 확률은 11%에 해당합니다. 근데 승률이 70%로 올라가면요. 연속으로 5번 이상 손실이 날 확률은 0.2%에 불과합니다. 확 줄어들죠. 즉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기대 수익률이지만은 종목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그 대신 MDD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승률 52%에서는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익률이요.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승률 70%에서는 이러한 굴곡이 완만하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똑같은 수익률로 끝나게 되지만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좋았
좋았다, 나빴다, 이 폭이, 요걸 이제 이런 폭을 우리가 MDD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 파산 상태,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파산하게 되죠. 뭐 미술을 쓰거나 레버리지를 크게 가져갔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파산이 됩니다. 파산 상태를 피할 수는 있다. 결국 종목 수와 상관없이 수익률은 같지만은 그 대신 우리가 많은 종목을 가져갈 때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좀 비틀어 가지고요.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다고 했는데 조금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익이 손실보다 좀 더 많다. 각 종목별로 평균 이익률이 12%고 손실률은 10%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2 곱하기 0.12가 되겠죠. 이 12%면 여기다 이제 빼기를 손실이 날 기대 수익 0.48 곱하기 0.1 하면 0.0144, 즉 1.4%가 됩니다. 이거는 앞서 0.4% 한 개 종목, 아니 한 개 종목이 아니라 그 손실과 이익이 같았을 때의 수익률의 3.5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익이 20%고 손실이 10%에서 청산한다면은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계산해 보면 5.6%로 14배가 됩니다. 즉 앞서서 종목 수를 아무리 늘려도 수익률의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익과 손실의 비를 조금만 더 변화를 주면은요, 엄청난 수익률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즉 핵심은 뭐냐 하면은 승률도 아니고요, 종목 수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익과 손실 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종목당 이익과 손실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따라서 뭐 나름대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여기 이제 적용을 이제 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의 종목만 투자했을 때는 이거는 뭐 손해를 피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손절할 때는 그 다음에는 손절값 이상으로 익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이제 손해는 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손해가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익절해라. 이거는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뭐 계속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이러한 이제 손절 법칙을 좀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보면은 손해가 난 종목도 있고, 그 손해가 난 종목, 손해의 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난 종목들은 이익이 뭐 크게 난 것도 있고 적게 난 것도 있고 중간치도 있고 크게 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종목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서 청산을 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묶어서 청산을 하고 묶어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손해보고 판 거 없죠. 그렇죠? 손해보고 판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산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그러한 공간, 즉 다시 말해서 여유 있는 그 현금으로 다시 종목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종목을 채워나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채워나가겠죠. 그래서 또 같은 반복해서 큰 이익과 작은 손실을 엮어서 청산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 말이야 쉽지만은 그렇게 될까요? 청산 후 추가. 청산 종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손해만 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종목들이 다 손해가 난다. 그때는 이거 같은 얘기가 되겠죠. 네? 존버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익이 날 때까지.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그런 식의 얘기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실제로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이 돼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익이 손실보다 큰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거죠. 어떻게 골라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뭐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경험과 직관과 그러한 운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맡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코끼리를 냉장고에 쑤셔 넣는 좋은 방법, 그렇죠? 항상 이익의 크기가 손절의 크기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